일요일날 이제 장이 마감되고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2불 91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아주 변동장이었죠. 런던장에서 끌어올리고 뉴욕장에서 뚝 떨구고 특히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오르고 한 차례 내리는 장세에서 물론 뭐 수익 실현하는 잘 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야말로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 손절도 엉뚱한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제 그 경우에는 저는 그저께 들어간 거 레버리지, 보일, 뭐 HNU 일단 어느 정도 선상에서 정리를 하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포지션을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종가 부분에서 장 끝나기 뉴욕장, 토론토장 끝나기 한 직전에 보일하고 HNU 조금 매집해 봤습니다. 현물가는 그때 한 2불 89였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반등하는 듯 보이면서 끝났지만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장 막판에 매물이 아무래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금 끌어올렸던 것 같고 2불 91로 끝난 상태. 어카운트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건 TFSA 어카운트입니다. 텍스가 이제 세이브된 어카운트인데 500주 이거 17불 70대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다 장 막판에 조금 포지션을 좀 덜어냈습니다. 200주 뭐 덜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또 다른 또 어카운트인데 어떻게 뭐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 봤는데요. 17불 이건 70에서 거의 장 마감하기 직전에 뭐 한 30분 전에 들어간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 조금 장 끝나기 직전에 조금 덜어냈습니다. 포지션을. 그래서 원래 한 2,000주 정도 들어갔었는데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지금 한 1,000주 이상 정도. 1,100주가 있네요. 4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모습.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위치가 2불 90일 현물가 위치가 최근 움직임, 뭐 최근이라 그러면 여름 사이 지금 이제 가을 초죠. 6, 7, 8, 9를 우리가 봤을 때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을 때 사실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사실 어느 쪽으로는 크게 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게 사실 낫죠. 12시간 봉으로 본 모습. 본격적으로 또 진입할 위치 같은 경우에 12시간 봉인데요. 다시 또 4시간 봉으로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숏 진입은 최소한 3불 위에서 하려고 기다리는 게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롱으로 갈 경우에 최소한 2불 한 80 초반까지 밀렸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사실 편하죠.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최소한 뭐 하나나 두 개 어카운트에 몰아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뇌동매매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물리기도 쉽고 한 번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경우도 꽤 많았죠. 특히 뭐 원자재 시장은 전쟁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에 한번 걸리면은 의도치 않게 그야말로 튀어오르거나 혹은 갑자기 크게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절폭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갈 때 이미 손절할 수 있는 폭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뭐 하루에 예를 들면은 뭐 10% 이상 움직였을 때 어, 예전 같으면 무심결에 그냥 물타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물타기가 끝나고 나면은 평단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피해 액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할 적절한 위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 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진행될 때 나름대로 손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손절해야지 잡으면은 자기가 손절 잡은 거에서 손절이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일종의 변동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손절 폭을 얼마나로 잡아야 될지도 사실 애매한 거고. 네,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움직임. 그리고 이제 본봉 우리가 움직임을 이렇게 볼 때 30분 봉이 뭐 우선이다, 뭐 4시간 봉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30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세 가지 봉을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단타 할 때 뭐 15분 봉도 많이 보고 10분 봉도 많이 보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보지 않고 요 RSI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도 30분 봉하고 1시간 봉, 지금 1시간 봉의 움직임, 30분 봉하고 1시간 봉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으로 추세를 관찰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주로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봉이 이렇게 길수록 4시간 봉이 아무래도 1시간 봉이나 30분 봉다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거 알기가 더 쉽죠. 현재의 추세가 뭐다 알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건 짧은 봉이 먼저 알게 되죠. 30분 봉. 15분 봉은 더 빠르게 알 거고. 왜냐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30분 봉상에서 예를 들면 추세가 내려간다 생각했을 때, 네, 그때와 4시간 봉상에서 추세가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 단타로 하느냐, 그리고 조금 길게 끄는 스타일인가, 거기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 모든 이제 매매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뭐 손절폭을 얼마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이제 매매 대금이 크다, 뭐 크다는 것이 또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년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틀리니까 상황이, 자기 그 투자 금액도 다 틀린 거고, 금액이 뭐 크고 적고 떠나서,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레버리지 된 인버스는 2% 내외,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네, 뭐 곱하기 2 상품이 아닌 한은 그냥 1% 내외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 틀린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동매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카운트를 많이 쪼개놔가지고 한 군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더더욱 조금 어카운트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말 그대로 급격한 변동일 때만 들어가는 그런 어카운트. 하나는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단타 매매 위주로 하는 그런 어카운트.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조금 길게 끌게 이제 중장기로 하는 그런 어카운트 해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어카운트도 이제 반전 매매 위주로 하는 어카운트, 혹은 추세 매매 위주로 하는 어카운트, 이렇게 여러 개 좀 나눠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게 과연 적절한지, 특히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따져봐가지고 거기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 거, 그 방식으로 이제 가야겠죠. 근데 꼭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보일이나 콜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단타 매매용, 단타 트레이드용으로 사실 설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 동의하지 않고 뭐 몇 달 꾸준히 놔뒀더니 뭐 2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말하지만은, 글쎄요, 그 추세 매매로 그렇게 길게 끌 수 있게끔 ETF가 설계됐다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보일이나 콜드, 특히 횡보 장세 지속될 때,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가 추세가 강한 종목이라고 물론 알고 있지만은, 횡보 장세로 뭐 크게 봐서는 몇 주간 지속되면은 양쪽이 녹아내리는 거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래 끌다 보면은 롤오버로 인해 가지고 콘텐코 같은 게 연속적으로 걸리면은 자꾸 괴류일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길게 끌어도 몇 주 이내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네, 금요일 날 종가가 이제 38불 19, 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일치 같은 경우에 13% 넘어갔죠, 수익률이.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중장기로 끌었다고 봤을 경우에 뭐 단타한사 입장에서는 막 일주일 이상 끌면 뭐 느낌상 어느 정도 길게 끈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뭐 3일, 주간 안에 끝내는 뭐 그런 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5일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 이상 수익이 나는 거고 콜드 같은 경우에 네, 보일은 반대로 이제 5일 정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11% 이상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죠. 27불 80으로 종가가 났죠. 물론 뭐 이건 단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5일간 변화를 본 거니까 사실 뭐 단타로 하시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그날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치고 빠지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꼭 이 보일로 가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반대로 뭐 콜드로 가서 반드시 수익이 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제 5일간의 그 변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어쨌거나 매매를 자주 안 하면서 그냥 며칠 놔뒀을 경우에 콜드가 현재는 유리했다. 지난주 결과만 보면은. 네. 하여튼 뭐 주말 사이에 일단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 경우에는 사실 뭐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저하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시겠죠. 저처럼 이제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이제 거의 부업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라고 콜드 같은 ETF 상품, 뭐 캐나다 HNU나 HND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선물 거래를 직접 하건 뭐 현물 거래를 하든 하여튼 이 천연가스는 특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죠. 네, 원유 숏인데 SCO, 울트라 숏이죠. 이 종목 보면은 이제 5일치는 거의 보합일 겁니다. 0.06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다만 이제 한 달치 3% 이상, 6개월치 8% 이상. 당연히 그 천연가스보다 원유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적습니다. 네, 천연가스 변동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다만 이제 이런 5일치 보았을 때 거의 변동이 없는 이런 현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가 더 단타할 때 적합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천연가스보다는 조금 투자 금액이 더 높아지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SCO 보면은 5일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내동 매매는 피하는 게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물려 있을 때 대처, 손절을 적절한 시기를 하는 게 좋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에도 어떻게 할지 잘 결정을 해야죠. 예전에 물타기식으로 그냥 끊임없이 뭐 10% 마이너스 됐으니까 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요 누적되는 피해액이 커지고 또 예전에 우리가 흔히 들은 말 있죠. 너무 바구니 안에 계란을 한 곳에 담지 않는 거.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 투자 금액이 무한대로 있어서 뭐 저는 물타기 뭐 몇십 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러면 모를까.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이 자본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를 잘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때 조금이라도 용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여러 개 막 쪼개놓는 거고요. 사실 저도 이 현물 쪽, 선물 쪽 할 것이 어카운트를 한 열 몇 개씩 쪼개놓는 게 하나 한 군데서 이제 강제 청산이 돼도 별로 크게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제 가끔 이제 강제 청산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어, 글쎄요 너무 한 군데 몰아넣다가 그런 일 당하면은 조금 멘탈이 흔들리지만은 예를 들면 10개 어카운트에서 하나 청산돼도 나머지에서 이제 수익 나는 것을 메꿔지면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하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원자재 시장은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찾아 나가야겠죠. 네. 지금 토요일 이제 오전 시간, 이제 이른 시간인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얘기해 봤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